이제 좀 살만한데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던 남자,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살고 싶어. 안녕하세요. 하루의 건강입니다. 이 영상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평생을 살아오며 뒤늦게 서로를 이해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암의 가장 흔한 전조 증상부터 진짜 필요한 치료 과정,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방법까지 모두 함께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가족 중 누군가 조용히 아픈 건 아닐까요? 끝까지 함께 보신다면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사랑. 저는 박정혜, 올해 65입니다. 이 사람하고 산 지도 40회가 넘었네요. 긴 세월이죠. 근데 아직도 이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다 알진 못하겠어요. 결혼은 25에 했어요. 사랑이라기보단 그땐 다 그랬죠. 살림 미천 든든하다는 말에 그냥 시집 왔어요. 그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진짜 너무 조용했어요. 처음엔 그게 참 답답했어요. 밥맛은 어때요? 해도 응. 오늘 하루 어땠어요? 물어도 그럭저럭. 무슨 대답이 그리 인색한지. 그래도 그 사람은 묵묵히 늘 곁에 있었어요. 제가 장사하고 늦게 들어오면 말없이 냉장고가 정리돼 있고 겨울이면 장판 온도 슬쩍 높여놔요. 한 번도 티 안 내고 그냥 그게 그 사람 방식이었어요. 아이 셋 낳고 키우고 서울 외곽에서 식당하고 시댁일 친정일 다 떠안고 살아도 그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이 점점 많아졌죠. 잔소리도 늘었고 툭하면 내가 왜 당신하고 사나 몰라 하기도 했어요. 근데요, 애들 다 출가시키고 하루가 너무 길어져서 그 조용한 집에서 둘이 밥 먹는데 그제야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늘 해온 것들. 대답은 짧았지만 내 옆을 비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식사 중이던 그 사람이 젓가락을 놓고 말했어요. 요즘 속이 자주 쓰려. 밥 먹고도 배가 더부룩해. 속 쓰린 건 약 먹으면 돼요. 아유, 또 예민하게. 그게 시작이었어요. 이부 그 나이면 다 그런 줄 알았지. 그 사람은 요즘 들어 밥을 먹고 나면 자꾸 더부룩하다고 했어요. 소화가 잘 안 돼. 먹고 나면 꼭 돌덩어리가 하나 들어앉은 느낌이야. 그러면서 가스가 자주 차고 속이 울렁거린다고 했고 화장실도 전처럼 시원하지 않다고 했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위장약 먹어요. 아니면 장 유산균 같은 거. 아유, 당신도 나이 들었나 봐. 근데 그 다음 주부터는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오고 화장실을 다녀와서도 아직 남은 것 같은데 그런 말을 자꾸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은 갑자기 복부를 잡고 잠에서 깼어요. 속이 너무 불편해. 식은땀을 흘리며 거실에 앉아 있는 남편을 보면서도 저는 짜증이 먼저 났어요. 또 왜요? 왜 또? 그 사람은 대답 대신 잠시 눈을 감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어요. 속이 이상해. 뭔가 좀 예전이랑 달라. 저는 한숨을 쉬며 이불을 들추었어요. 내일 그냥 병원 가서 위내시경이나 한번 해봐요. 괜히 나까지 예민해지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났어요. 하지만 며칠 뒤 화장실에서 나온 그 사람은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여보, 방금 변 색깔이 좀 시커매. 검은색? 아유, 무슨 거창하게. 혹시 멸치볶음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그게 바로 그날 먹은 멸치볶음 탓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에선 어딘가 낯선 기운이 느껴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몸은 말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단지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삼부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었다. 그날 아침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여보, 방금 피가 나왔어. 피요? 응. 변에 선명하게 붉은 피가 섞여 있었어. 그 순간 제 심장이 툭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사람의 말투가 달랐거든요. 겁먹은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또 그 입을 막아버렸어요. 아유, 치질 아니에요? 괜히 별일도 아닌 걸로 난리 피우지 마요. 요즘 왜 그렇게 유난이에요, 정말. 그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어요. 괜히 무섭고 괜히 화나고 괜히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남편은 다시 화장실에 갔고 잠시 뒤 문틈으로 구토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달려가 보니 사람이 축 늘어져 앉아 있었어요. 식은 땀, 창백한 얼굴, 그리고 손에 들린 휴지. 그 안에도 선명한 붉은 피가 묻어 있었어요. 병원 가요. 지금 당장 가요. 응급실에서 피검사, 영상검사, 내시경. 하루가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른 채 진료실에 앉았을 때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대장에 종양이 있습니다. 조직검사 들어가야 하겠지만 영상으로 봤을 때는 대장암 3기 정도로 보입니다. 그 순간 제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고 그 조용한 사람의 손이 제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했구나. 그 사람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나는 그걸 그냥 잔소리로만 듣고 넘겼구나. 사부 그 밤 말없이 손을 잡았다. 입원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수술하고 회복 보고 항암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사의 말이 끝난 뒤 진료실 안은 잠깐 고요했어요. 그 사람은 담담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말없이 그 옆에 앉아 있었지만 속은 뒤집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 일인가?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도 집 앞 골목에서도 우린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어요.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 불을 켜둔 채 잠들지 못했고 저도 주방에 앉아 밤새 물만 마셨어요. 서로 방은 다르지만 잠들지 못하는 마음은 같았던 밤. 새벽녘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그 사람 방 문틈 사이로 불빛이 보였어요. 조심히 문을 열었더니 그 사람이 침대에 앉아 자기 배를 가만히 만지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무너져 내릴 듯 불안했어요. 저는 조용히 그 곁에 앉아 그 사람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무섭죠? 응, 괜찮을 거예요. 내가 옆에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린 말없이 손만 꼭 잡고 아침이 밝을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수술 당일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동의서에 사인하고 침대에 누운 남편은 말없이 천장을 보더군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그 사람이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나 김장 못 도와주면 안 섭섭해? 그 말에 눈물이 왈칵 났어요. 그깟 김장이 뭐라고. 당신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는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수술은 오래 걸렸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제 마음은 1000번도 넘게 오갔어요. 왜 더 일찍 병원에 안 갔을까? 왜 그때 짜증부터 냈을까? 왜?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회복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봤을 때 저는 마음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 이 사람 혼자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같이 아프고 같이 버티겠다고. 수술이 끝난 뒤 담당 의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종양은 대장의 좌측 부위에서 발견됐고 다행히 장 바깥으로 퍼지기 전 단계에서 절제했습니다. 림프절 전이는 일부 확인됐고 그래서 3기 판정이 맞습니다. 하지만 절제 범위도 넓게 확보했고 장 문합도 잘 이루어졌습니다. 회복에만 잘 집중하시면 됩니다. 저는 눈물만 났어요. 살 수 있다는 그 말 하나가 그 어떤 말보다 고마웠어요. 의사는 이어 말했죠. 회복 후 3주 안에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총 12주 과정이고요. 첫 주엔 항암 주사, 그 다음 주엔 휴식, 이렇게 반복됩니다. 입맛이 떨어지거나 체중 감소, 탈모, 피로감, 구토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병행하고 영양 섭취에 신경 쓰면 버텨낼 수 있습니다. 아내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건 혼자 싸움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남편 몸 안의 벽만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말없던 벽까지도 이제 함께 이겨내야 할 싸움이라는 걸 느꼈어요. 오부밥 냄새만 나도 토했어요. 수술 후 2주 남편은 집에 돌아왔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걸음은 느려졌고 밥은 반 공기도 채 못 먹었고 TV 소리조차 버거워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첫 항암 치료를 받던 날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해 링거를 꽂고 주사약이 몸에 들어가던 순간 남편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 조용한 얼굴이 평소보다 더 침착해 보였지만 그건 그저 담담한 체념이었어요. 첫 항암 치료 다음 날 남편은 온몸이 쑤시고 열이 오르고 입안이 헐고 속이 뒤집히고 밥 냄새만 나도 토를 했어요. 제가 끓여놓은 된장국 냄새에 남편이 화장실로 달려가 그대로 쏟아낸 날 저는 국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말없이 냉장고를 정리했어요. 손이 괜히 바빴어요. 울고 싶지 않아서요. 남편은 매주 병원에 가서 항암 주사를 맞고 집에 돌아와선 며칠을 누워서 땀만 흘렸어요. 그가 다시 일어나는 건 거의 일주일이 지난 후였고 다시 일어나자마자 다음 항암 치료일이 다가왔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늘 말이 없었어요. 아프면 말해요. 응. 입맛 없으면 말해요. 응. 그냥 화 좀 내요. 좀 소리라도 질러요. 그랬더니 그날 처음 남편이 울먹였어요. 나 힘들어.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터졌어요. 그래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줘요. 그래야 나라도 뭘 하죠. 그날 밤 남편은 부엌에 앉아 조용히 미음을 조금씩 떠먹었어요. 저는 옆에 앉아
그 사람이 넘길 때마다 숟가락을 바꿔줬어요. 말도 없이 그냥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육부 말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이제야 알아요. 6번째 항암 치료를 받은 날, 남편은 조용히 링거를 맞고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봄비가 유리창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고 남편의 눈도 그 비를 따라가는 듯 했어요. 그 눈동자 속에서 저는 오래된 슬픔 같은 걸 봤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몸은 지금 절절하게 힘들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은 말이 없었고 저는 백미러를 슬쩍슬쩍 보며 운전했어요. 그래도 오늘이 지나면 이제 2번 남았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그대로 침대에 눕고 하루 종일 식탁 근처에도 오지 않았어요. 된장국을 끓였는데 주방까지 나와서는 냄새만 맡고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토를 참으려다 결국 다 쏟아냈죠. 그날 저는 된장국을 싱크대에 다 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김치 국물에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밤이 되자 저는 조용히 미음을 들고 방에 들어갔어요. 여보, 입맛 없더라도 한 숟갈만 먹어요. 김치 국물이 장에도 좋대요. 입안 헐었으면 이게 낫대요. 내가 아까 유튜브에서 봤어요. 남편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러다 살짝 눈을 떴죠. 그리고 한 숟갈. 정말 천천히 넘겼어요. 그 한 숟갈이 얼마나 큰 싸움이었는지 그 사람의 눈빛에서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항암 치료 후 먹으면 좋은 음식, 대장암 환자 식단, 장에 좋은 음식, 재발 막는 생활 습관. 그렇게 적어도 2시간은 검색하고 메모하고 저장하고 김치, 된장, 요구르트, 미숫가루, 무염김, 장에 좋은 것들을 찾아봤고 햇빛 쬐는 시간이 길수록 재발률이 낮다는 글도 봤어요. 그날 점심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산책할래요? 햇빛 보면 면역력이 좋아진대요. 병원에서도 스트레스 줄이는 게 좋다고 했대요. 남편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조금 후에 말없이 운동화를 꺼냈어요. 그렇게 둘이 동네 공원을 걸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봄 햇살이 얼굴에 닿고 조용한 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를 지나가는 그 느낌에 남편의 어깨가 조금은 내려간 것 같았어요. 밤이 되어 남편이 혼잣말처럼 중얼였어요. 나 힘들어. 저는 멍하니 그 말을 들었어요. 처음이었거든요. 그 사람 입에서 힘들다는 말이 나온 게. 그래요. 당신은 늘 말이 없어서 내가 다 알아서 해야 했지만 이제는 말해줘요. 힘들면 힘들다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잡아보는 손이었어요. 마치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그런 말들이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하루 한 번씩 요거트를 먹기 시작했고 보리차도 따뜻하게 데워 마셨어요. 햇살 좋은 날엔 10분씩이라도 밖에 나갔고 밤에는 내 손 꼭 잡고 자려고 했어요. 그 조용한 변화들이 얼마나 눈물나게 고마운지 몰랐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말이 없지만 그 손길, 그 눈빛, 그 가벼운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말이 다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들을 이제야 하나하나 읽어내기 시작했어요. 7부 다시 봄이 오면 나는 그 사람 옆에 앉아 있을래요. 항암 치료가 끝난 날 남편은 조용히 거울 앞에 섰어요. 머리는 빠져 있었고 얼굴은 야위었고 손등은 링거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죠. 그런데도 그 사람은 거울 앞에서 천천히 웃었어요. 살았네. 그 한마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등을 안아봤어요. 늘 저 멀리 있었던 등. 조용히 내 옆에만 있던 등. 그날 오후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현재까지는 매우 좋은 반응입니다. 종양 크기도 현저히 줄었고 혈액 수치도 안정적이에요. 예후도 좋습니다. 그 말에 저는 몰래 눈물을 삼켰어요. 아, 이겨낸 거구나. 의사는 덧붙였죠.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정기검진은 꼭 챙기시고 식습관, 운동, 일상 관리가 재발을 막는 가장 큰 힘입니다. 병원에서는 정기검진 일정을 알려줬고 식이요법 자료를 한 뭉치 건네줬어요. 이제부턴 다시 안 걸리게 조심하면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의사가 말했죠. 그날부터 저는 집 식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하얀 쌀 대신 현미와 보리를 섞고 소고기 대신 두부와 들기름 나물, 된장은 천연 재래식으로 바꾸고 김은 직접 구워서 식탁에 올렸어요. 남편은 말없이 먹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내가 내미는 젓가락을 받아서 천천히 씹었어요. 하루는 제가 쑥스러워하면서 말했죠. 이제 우리 햇살 좋을 땐 꼭 산책해요. 의사도 그랬어요. 햇빛 쬐고 땀 조금 흘리고 마음 편히 사는 게 재발 막는데 제일 좋다고. 그 사람은 오랜만에 웃었어요. 그 웃음이 예전엔 무뚝뚝하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참 따뜻하더군요. 우리는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을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0분, 그 다음엔 20분, 어느 날은 한 바퀴, 어느 날은 벤치에만 앉아 바람을 맞았어요. 그렇게 함께 있는 시간들이 이젠 하루의 중심이 되었어요. 1년 후 정기검진 결과를 받는 날 병원 대기실에 앉아 둘이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죠. 재발 없음. 아주 잘 지켜내셨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 손을 더 꽉 쥐었어요. 그날 저녁 우린 김치찌개에 현미밥 한 공기, 구운 김 한 장, 들기름에 묻힌 시금치로 식탁을 차렸어요. 별거 아니었지만 그 밥상 앞에서 우린 눈물이 났어요. 여보, 살아줘서 고마워요. 진심이에요. 남편은 말없이 제 젓가락 위에 김 한 장을 얹어줬어요. 그게 그 사람만의 사랑 고백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부터 남은 날은 당신 옆에만 있을래. 말도 많지 않고 잘 놀 줄도 모르지만 당신 옆엔 늘 있을게. 그 사람 말에 저는 웃었어요. 그러면 됐지요. 딱 그거면 충분해요. 다음날 벚꽃이 한창이었고 저희는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공원으로 향했어요. 꽃잎이 흩날리는 길을 천천히 걷다가 남편이 문득 걸음을 멈췄어요. 여보, 여기 기억나? 우리 애들 어릴 때 자주 왔던데. 그때는 내가 애들 뛰어다니는 거 보면서
김밥 싸고 있었죠. 남편은 천천히 벤치에 앉았고 주머니에서 접힌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거기엔 젊은 우리가 새 아이를 사이에 두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살아서 좋다. 이 사진 다시 꺼내볼 수 있어서 참 좋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어요. 그날의 햇살, 바람, 꽃잎,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없는 손길까지 모든 게 너무 소중하고 따뜻했어요. 그저 그렇게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젠 하루가 충분했어요. 정기검진 결과지를 작은 액자에 넣어 거실에 세워뒀어요. 그 옆엔 우리가 함께 걷는 사진도 놓았고요. 머리가 다시 자란 남편의 모습이 조금 어색하지만 참 좋아요. 그 사람은 여전히 말이 없지만 그 손이, 그 눈빛이, 그 걷는 발걸음이 모두 말하고 있어요. 살아서 다행이야. 당신 옆이라서 정말 다행이야. 말없이 살아온 세월 속에서 우리는 결국 말보다 깊은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이라는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기 전에 알아채면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된 작은 생활 습관, 식단, 햇살 아래 걷는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는 소중한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의 건강은 당신과 가족의 건강한 하루를 위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학적 근거와 감동이 함께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이야기들이 당신 곁에 도착할 겁니다. 하루의 건강은 오늘도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상 하루의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